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부산 곳곳에는 800여 명의 해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장군은 부산에서 가장 많은 해녀가 활동하는 지역인데요. 최근 기장군 신암 어촌계 해녀들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다를 가까이 접하고 또한 바다와 인생을 함께해온 해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자모 협동조합 장이시자 신암마을의 김정자 해녀회장 그리고 김연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께서는 동화 작가이시자 18개 갯마을과 해녀분들의 이야기를 기장 군보에 쓰고 계신 또 해녀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예. 군보와 작가는 조금 성격이 다른 듯한데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저는 부산문화재단에서 2019년 7월 달에 부산의 해녀 10곳을 취재를 해서 마을마다 해녀 얘기를 쓰는 그 책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그 기장군 문동마을 해녀 이야기를 쓰면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군수님에게 이제 그 제 책이 나왔으니까 군수님 한번 보십시오 하고 갔었는데 네. 그때 기장 군보를 담당하는 편집장님께서 보시고 네. 기장군에서 20년 동안 신문을 만들었는데 해녀 이야기를 쓸 기회가 없었는데 이 작가 같으면 해녀 어머니 얘기를 쓸 수 있겠다. 쓰자.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해녀분들의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어떤 점들을 좀 느끼셨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바닷가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예. 무서웠어요. 예. 일단 어머니들 목소리가 크고 예. 또 매일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만 뵈니까 그쵸. 말을 걸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에 내가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어머니들이 당연히 잠수병이 있으니까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고 또 물속에서 막 숨을 차면서 일하다 나오면 예. 당연히 무트로 나오면 온 몸이 팽창이 된 상태에서 뼈 마디마디가 쑤신데 누구를 봐도 예쁜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예. 내가 가서 무조건 빌붙어야 되겠다. 어머니 마음을 열어야 어머니들의 자기 인생을 얘기를 하지 무슨 작가라고 무슨 목적이 있고 떼돈을 번다고 작가한테 떠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 달에 20일 이상 그 마을에 들어가서 죽치고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해녀로 활동하시면서 주변 환경이나 바다가 변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셨을 텐데요. 회장님께서는 물질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물질에 이제 한 60년 넘어갈 거예요. 예. 63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 10살 때부터 우리 모친이 엄마가 출항했녀 1세대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조금 배웠대도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못하고 우리 동생이 이제 내보다 10살 작은 애가 하나 있어요. 걔를 낳아서 할 수 없이 자, 오빠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동생은 낳고 그걸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학교를 못 가고 물질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10살 때부터 배워가지고 오늘까지 바다 밑에 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63년이면은 회장님께서는 바다가 집이고 또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만큼 회장님께서는 바다가 참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 소중하죠. 예. 또 두 분의 사이가 굉장히 돈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예. 회장께서는 수양딸 같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셨고 작가께서는 친정 어머니보다 더 돈독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의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작가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이제 첫 마을과 두 번째 마을을 취재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걸 익히는 시간이었거든요. 예. 이제 세 번째 마을에 갔을 때는 내가 이거 혼자서는 도저히 해녀를 뚫을 수가 없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저 어머니가 물질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이제 무조건 찾아가서 매달렸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막 그 식칼을 들고 깍두기를 막 쓸고 계시다가 네.
봐라 앉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첫 군보와 두 번째 군보를 다 읽으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나는 동화 작가지만 예. 해녀 이야기의 맥을 제대로 짚어야 된다.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예. 너는 일단 멈추고 해녀의 뿌리를 예. 먼저 찾아라.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글 써서 뭐 할 거냐?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하는 작업은 기장군 해녀의 2020년 역사다. 나중에 이 18마을을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서 해녀의 역사책으로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선물해드리고 싶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좋다. 뿌리부터 찾아라. 그래서 제가 그 마을을 우물가부터 장성부터 해서 샅샅이 뒤졌어요. 예. 그게 처음이었어요. 또 이번에 코로나19로 수산물 소비량이 줄면서 어업인들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더 나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소식인데요. 이 소식을 접하셨을 때 회장님께서는 좀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하늘이 깜깜하고 깜짝 놀란 소식이지요. 그거를 제일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이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자기네들은 뭐 먼 데를 보낸다고 저 태평양을 보낸다 이러지만 그게 결국에는 돌아서 이 동해로 오게 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결이 동풍이 불면 제일 먼저 이리 오는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저가지만은 또 상식적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전 따질 게 없는데 바다에서 업 종사하는 걸 따지는 것 같으면 따질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다를 60년을 넘어 바다 밑을 헤매고 다녔고 또 어부들도 수십 년을 대대로 내려오면서 어부짓을 해가지고 그 잡은 수산물을 참 공판장에 이어갖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부유롭게 사는데 우리도 역시 나자민들도 열심히 물 밑에 가서 해가 와가지고 거기에 이 바다에다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그거는 세계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칼 안 가지고 일본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태어나도 안 해서 우리가 이야기만 들었지만 임진왜란도 있었고 대동아 전쟁도 있었고 다 그렇게 할 적에는 우리가 말만 들었잖아요. 그죠? 말만 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어업인들만 일이 아니고 전 세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내가 뭐 저번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식탁에 이 바다 오염수가 오르잖아요. 꼭 해산물만 아니라도 소금을 만들려면 어쨌든 간 바닷물을 올려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해서 일본이 지금 전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잘리는 데까지는 막아야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해녀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한마을에 보통 20일씩 머물면서 어머님들과의 교류를 또 넓혀 나가시고 소통하고 있다 들었는데 군부를 취재하면서 어촌계에서 만난 해녀분들의 삶은 좀 어땠습니까? 제주도에서 해녀의 명맥을 이어왔다면 기장군 해녀 어머니들은 기장군이라는 그 18개 마을에 흩어져서 해녀의 꽃을 피우지 않았나. 어머니들마다 만나보면 마을마다 특징을 다 다채롭게 다 살리고 계시거든요. 그걸 사람들은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잡아서 그냥 자기 벌어서 실컷 잘 쓰는데 뭐가 불쌍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 제가 경험한 해녀들은 각 마을마다 정말 30년, 40년 하신 분들은 웬만한 해양 탐사단, 뭐 해초 연구가, 그 다음에 뭐 바다 청소하시는 그런 업체 직원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지혜는 몸으로 직접 겪어서 체화시켜낸 것들인데
그것 자체를 존중해주지 않는 많은 그 이제 문화 행사나 축제는 해녀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설 자리가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해녀는 단지 바다에서 해산물 건져서 돈 벌어갖고 자식만 키우고 자기 배만 불린 사람이 아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사명감과 양심을 가지고 이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녀분들의 삶을 누구나 가장 많이 접하고 이해해 오셨던 만큼 해양 방류를 규탄하기 위해서 해상 시위를 벌이는 어머님들을 보면 도움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11살 때 엄마가 떠났고 2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뭐 별로 야단을 맞아본 적도 없고 예. 그냥 동생들 3명과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살기가 급급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아니 내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야단, 잔소리, 걱정을 듣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2년이 다 돼 가니까 그냥 저분이 내 어머니라면 네. 내가 가만히 있을까? 만약에 내 엄마가 고무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서 막 그 낫을 들고 그 기름띠를 막는 그런 해초를 캐내고 있으면 나는 과연 집에서 모른 척하고 잠을 잘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작가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말씀도 잘하시고 돈도 잘 벌고 힘도 세지만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꾸미거나 전달은 못 하시는데 저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 엄마라 생각하고 뭐 욕을 뭐 하실 때도 있고 야단도 치고 걱정도 하시지만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도움은 제가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 예. 해녀분들께서는 이제 어머님의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작가님께서는 자식으로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우리 정부와 또 일본 정부에 참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정부의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대통령님이 참 잘하시지요. 코로나19도 그 작년에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그 예방하신다고 어떻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들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한 80%는 잘하고 있고 또 한 20%는 못한다 하실 거고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와중에 일본 이제 오염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기장군 어업인들 전체로 대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으면 하지만 없을 것 같아서 대통령님이 외교부, 해안수산부 다 불러놓고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래 언언하지 말고 예. 대통령답게 자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딱딱딱딱 책임을 진가주면 그분들이 그래도 다 밥을 먹고 사시는 분들이고 배운 것도 많으니까 충분하게 알아듣고 대치를 안 하겠습니까? 예. 꼭 그거를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본 정부에게는 어떤 말씀을 일본 하고 싶으신가요? 정부는 그 좋은 오염수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절대로 일본 자국민들 한 1년 자시고 남는 거는 지하 빵끝 파가지고 크게 파세요. 돈에 끼지 말고 엄떤 데 돈 쓰지 말고 파가지고 거기다 묻으세요. 묻어놓고 저가지 절대 태평양 바다에 방류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국이 피해를 보는데 옛날 임진왜란 모양으로 그렇게 다말이 와가지고 지근지근 발불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그만한 방어할 능력이 되니까 힘이 있습니다. 옛날 모양으로 당신네들한테 질질 끌려가고 무릎 꿇히고 안 할 테니까 어쨌든 간 그거는 당신네들 나라에 묻든지 당신네들 국민들 먹이든지 해결하시지 절대로 바다에는 버리지 마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네. 해녀분들의 대표로 자리하셔서 절대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계획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한 극구 반대할 겁니다.
뭐 어떻게 됐든 법은 먼데 있고 주먹은 잣대 있다고 법으로 뭐 어디 한다면 뭐 몇 년이 걸린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몸으로 여기서 부산 가가지고 저 일본 영사관에 가가지고 1인 시위도 할 것이고 예. 또 저 세종시에가 해안수산부도 갈 것이고 청와대도 갈 것이고 국회에도 갈 것입니다. 그 배운 사람들이 앞에 서서 하세요. 우리는 몸으로 갖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반대를 하겠습니다. 반대를 할 테니까 기장 나자민들 520명 대표로 이런 자리를 나왔으니까 꼭 정부에서도 어떤 적에서도 앞서서 잘 해주시고 우리는 그에 뒤에 따라서 하루라도 요만큼 한 발이라도 바다에는 버리지 않게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반대 운동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내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어머니들 옆에서 지켜본 지가 지금 그 8월이 되면 만 2년이에요. 예. 만 2년을 채우면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어머니들은 정말 말씀 잘하세요. 엄청 말씀 잘하시고 뉴스도 저보다 더 많이 보시고 드라마 박사들이세요. 예. 어머니들이 어릴 때 살기가 힘들어서 학교를 못 다녀서 글을 못 배웠지 삶은 그 어느 누구보다 치열하고 또 그 많은 그 지식을 가지시고 애둘러서 자식들을 반듯하게 다 키우셨잖아요. 단지 어머니들에게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다니다 보면 제가 앉아서 막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글도 써요. 이걸 처음에 했을 때는 어머니들이 다 거부를 하셨는데 이제는 가면 같이 앉아서 그림도 그리자고 하고 같이 막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들 옆에 있는 한은 어머니들과 함께 어머니들 얘기를 함께 쓰고 그리고 울고 웃으면서 그 가슴에 있는 한이 결국은 모든 걸 다 털어내시고 새롭게 제 3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게 해녀 작가의 몫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해녀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시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해녀분들의 입장과 또 해녀분들의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